그거 아픈 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분양한 애들만 받아들여요. 미안. 쏘리.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호텔링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치료로 오는 거죠. 치료로 왔을 때는 이제 일자 관계없이 그냥 5,000원, 10,000원씩 하고 있고요. 질병협회에서 동의를 하고 어차피 이제 저희는 다 개별로 격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격리가 되고 이제 보면서 제가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보면서 치료가 되면 좋지만 간혹 너무 심하게 됐을 때 온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나아지길 바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데려오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많이 늦으면은 저도 여기 데려와도 안 될 때가 있죠.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또 뭐 100% 여기서 살리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집에서 보통 출근하시면 못 보니까 보통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있으면 그래도 제가 계속 봐주니까 그것 때문에 보통은 맡기시는 거죠. 보통. 그리고 호텔링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회사를 하게 되면 제가 똑같은 걸 구해드려요. 이제 조건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외관상이나 행동 패턴으로 봐서 정상적이었을 때 호텔링으로 들어가고요. 기간별로 금액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많이 그것도 제가 보낸 애들만 다 해드리고 있고 죽게 되면 새로 구해준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못 해드리죠. 그런 것들은 그냥 질병입회에서 동의하시고 맡기시는 것. 뭐 일반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호텔링으로 왔을 때 폐사하게 되면은 제가 그대로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 네. 사료 조건까지 다 해서 드리는 경우죠. 그래서 호텔링은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치료는 아파서. 네. 보통 홍보들을 하시는 게 업종별로 몰디브산이 가장 이쁘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열받았거나 흥분하거나 남을 위협하거나 이런 상태일 때는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때문에 다 진해요. 그때는. 근데 그러다가 수조에서 적응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체색이 연하게 바뀌어요. 특히나 예를 들어 뭐 파우더 블루텐 같은 경우는 좀 적응되면 연하게 되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와서 발색 진한 걸 찾아요. 그러면 연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수조를 벅벅 쳐요. 그러면 다시 진해지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 애들 파우더 블루텐은 살짝 검은기가 있어요. 기는. 그러니까 파우더 색깔이 약간 좀 진한 게 아니라 거뭇해요. 그런 건 있어요. 발리나 스리랑카, 몰디브 이렇게 보통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뭐 발리가 인도네시아긴 한데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엠페러는 발리나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엠페러는 수컷 같은 경우 우리 핀이 위핀이 나오죠. 암컷은 둥글고요. 근데 몰디브, 스리랑카, 아프리카, 하와이에서 나오는 엠페러들은 암컷 순놈이 다 동그래요. 네, 채색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좀 다른 게 같은 엠페러인데 오렌지 테일이라는 엠페러가 또 따로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몰디브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오렌지 테일이에요. 보통 대부분. 그 다음에 발리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노란색 그냥. 근데 거기서 좀 더 이제 레어급으로 가는 하와이에서 나오는 엠페러인데 이제 키리바시 섬에서 나오는 엠페러라고 이제 키리바시 엠페러 애들이라고 있는데 그건 레어급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퍼플킨 안티아스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어렵다 생각하는 거는 소비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마리 가져가면 100마리 사료 다 안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답이 없어요. 그 퍼플킨은 생먹이도 잘 안 먹어요. 크리러레스나 크리러 시리프 같은 종류는 저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고기 합사랑 그게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기 때문에 애들이 만약에 락에 끓기거나 어디 상처가 나면 그 부위도 파먹어요. 그래서 상처를 더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육식고기인지 육식이 아닌지 특히나 우리 뭐 도다리나 이런 종류들 많고 넙치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다 육식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특이해서 데려오시는데 주변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특이해서 데려오셨다가 고비 다 잡아먹는 경우 많아요. 땅바닥에 있는 고비들. 옥토퍼스 같은 경우도 되게 큰 벌레 같은 웜들 있잖아요. 그런 웜들, 브리스 웜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꼭 그걸 먹는다 해서 문어를 많이 드세요.
근데 그거 물고기도 잡아먹어요. 네. 그리고 탈라소마 계열, 예를 들어서 문레스, 그 다음에 뭐 킹나이트레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행기 하듯이 날아다니는 레스들이 있어요. 뭐 선셋레스, 그런 애들이 크면 다 60대입니다. 네, 다 60이에요. 고기, 원래 레스 자체가 고기를 잡아먹어요. 예를 들어 제브라 소막과 같은 경우는 배형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싸우는데 이제 아칸트로스 같은 경우는 달라요. 체형이 똑같거나 무늬가 똑같으면 싸워요. 많이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소알탱이랑 크라운 서전 그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우더 블루나 파우더 브라운, 그 다음에 골드린, 아킬레스 외형적으로 비슷하죠. 그런 것들은 싸우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외적으로 아칸트로스로 들어가는 것들은 넣었을 때 합사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외적으로 자신과 완전히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이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기존에 있는 애가 너무 첫 텃세가 심하다. 그러면은 밖에서 이제 예를 들어 담수욕을 하거나, 담수욕을 해서 힘을 빼줘서 기존 애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애를 놓고 나서 시각적으로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우더 블루가 먼저 들어가 있었다. 근데 나는 골드립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파우더 블루를 썸퍼로 내려주는 거죠. 아예 물은 같더라도 시각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 블루도 밑에서 적응을 해야 되고 골드립도 위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둘 다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겠죠. 그러면은 위에 들어가 있는 골드립은 어느새 이제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도 알아요. 그렇게 되면 파우더 블루가 올라갔을 때 자기도 방어를 하는 거죠. 그때는 서로 이제 위협이 되니까 꼬리침이 세거든요, 생각보다. 맞으면 자기도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각자 영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싸우다가 각자 영역으로 돌아갔다.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죽일 정도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괴롭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3시간이고 4시간이고 끝도 없이 싸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마리는 딴 데 보내야 돼. 잡을 수 없는 경우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풀면 어차피 때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격리통에서 밖에 훤히 보이는 격리통,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10cm다. 그럼 적어도 폭이 20cm 이상 격리통이 있어야 돼요. 가로, 세로, 폭이 20cm 이상. 거기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애가 시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 같은 크기라도 들어갔을 때 맞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변했는데 적응할 시간도 없이 때리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누가 와서 때리면은 반응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맞으면은 보통 하루도 안 돼서 죽거든요, 대부분. 만약에 넣으시고 딴 거 하시면 무조건 죽어요. 엔젤도 똑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엠페러나 블루페이스 같은 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에요. 못 잡을 경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외에는.